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저번 주 수업에서 개념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좀 배운 게 더 있었죠? 그때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문제를 하나 열어 드릴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좀 두 개 정도 열 건데, 음, 아니다. 일단 하나만 좀 열어둘게요. 이걸 먼저 좀 따로 해봅시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문제 하나 올라왔고 정답 예시 있어요. 둘 다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아니다. 이거 잠시만요. 문제는 끄시고 다시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정답 예시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미 열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웬만하면 일단 해보는 걸로. 네.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파악한 다음에 개발자 도구도 열지 마세요. 최대한 파악한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를 여기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는 사실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모양처럼 얘를 만들어 본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최대한 확인해 가면서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차 메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1차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큰 틀부터 시작해서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게 될 거예요. 자, 큰 범위에서부터 디테일한 범위로 파고들면서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할 겁니다. 작은 범위부터 해놓고 큰 걸로 반대로 가버리면 작업하는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범위에서부터 디테일한 범위로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면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수업 페이지에 뭔가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페이지에 힌트를 하나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까지 너무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은 그때 그 올라간 힌트를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는 걸로. 이거 시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배웠던 걸 바로 응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5분이 걸릴 이유가 없는 작업이에요. 5분 안쪽으로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순수하게 타이핑이 너무 느려서 5분이 안 된다 이것 빼고는 5분 무조건 됩니다. 그만큼 간단한 거긴 한데 처음 이런 걸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보실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1차 메뉴. 자, 정답 예시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제 힌트로 드렸던 문제나 힌트 이 두 가지, 얘를 보시면 얘 왜 안 열리니? 나왔다. 자, 이 녀석을 보시면은 구조가 잡혀 있죠? 얘는 가장 바깥에 랩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div라는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이 div가 총 4개가 존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디자인을 만든다, 이런 모양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걸 보고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걸 생각하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단순하게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는 레이아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페이지 내에서 얘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얘 말고도 뭐 이게 진짜 뭐 어떠한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 밑에도 뭔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병행해서 한 페이지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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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녀석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적인 부분을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들을 대부분 다 레이아웃으로 묶습니다. 지금 이 녀석에 대한 레이아웃도 힌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메뉴, 1차 메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힌트를 보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식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얘를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얘의 특징들부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큰 네모가 하나 있죠. 이 회색깔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큰 네모가 하나 있어요. 이 네모는 보더 레디우스가 들어가 있겠네요. 여기가 다 둥글게 깎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네모 안에 텍스트가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 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다라는 건 호버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스타일 속성은 아니지만 선택자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포인터가 바뀌고 있네요. 커서가.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그를 생각해 봤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의 모양이 이 손가락으로 바뀐다. A 태그가 사용됐겠구나. 실제로 눌러보시면 여기가 샵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라는 건 href에 샵이 들어가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태그가 4개 존재하는 거겠죠? 자, 처음부터 아예 이제 이 레이아웃이라는 구조를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 태그 4개. href는 공통적으로 다 샵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텍스트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A 태그 4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한 줄에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을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줄바꿈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A 태그니까. A 태그는 블럭은 아니니까. 그쵸? 그러면 일단 요거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배경 한번 볼까요? 이 배경. 제가 만약에 A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게 되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좀 글자 크기를 좀 키워서 본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크네. 우린 지금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으면 안 되겠죠. 이거 왜 안 돼요, 지금? 이거 왜 있어요? 이 공백 한 칸 왜 있어요? 네. 요거, 아니, 요거잖아요? 네. 태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줄바꿈. 그것 때문에 생겨난 한 칸의 공백. 이 공백은 얘는 없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 검은 색깔 영역 사이에 틈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이 틈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데. 자, 그럼 얘네들은 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경은 꽉 채워져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A한테 백그라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을 하나로 감싼다가 되는 겁니다. 얘네를 포함하고 있는 그 구조한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라고 했을 때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야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태그들 때문에 태그의 줄바꿈 때문에 생겨났던 그 영역을 우리가 눈으로는 거슬리지 않게 안 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려웠다고 해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는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간단한 얘기고 그냥 딱 도드라지는 얘기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나요? 안 그러고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비 높이 같은 걸 쓰지 말라고 했어요. 사용 금지. 그럼 애초에 우리가 지금 바깥에 있는 이 div의 크기를 따로 지정한 건 아니겠네요? 너비 높이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전 안 쓸 겁니다. 근데 얘가 너비가 최대화가 되면 안 된대요. 너비 지정하지 마. 근데 너비는 최대화하지 마.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너비가 최대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블록 요소니까. 블록 요소는 너비를 최대화할 거니까 지정하지 않으면. 그럼 너비가 최대화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인즉슨 블록이면 안 된다. 그럼 얘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화를 안 할 거니까. 좀 줄일게요. 이거 그냥 뺄게요. 자꾸 이렇게 나와서. 네. 이러면 최대화가 아니죠? 자, 그러면 너비 높이 같은 거 부여하지 않았는데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방금 제가 폰트 사이즈를 키웠을 때도 커졌죠? 근데 폰트 사이즈로만 사이즈가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크기가 커진 걸까요? 패딩. 안쪽에서부터 여백을 가지게 되면 본인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개념이니까. 근데 자 보세요. 마우스를 올렸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거 왜 이러니? 됐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 이만큼이 까매요. 지금 이만큼은 A 태그의 영역일 거잖아요. 왜냐면 마우스가 다 포인터로 바뀌고 있으니까. 얘는 다 A 태그의 영역이에요. 그럼 A 태그가 이만큼 크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지금 제가 DIV한테 패딩을 줘서 이 사이즈를 원래 늘려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 자식이 크기가 커지면 나도 커질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패딩을 건드리진 않을 건데 아예 안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진 여백일까요? A 태그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DIV예요? A 태그예요? 이건 DIV가 가져야죠. 왜? 백그라운드가 입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A의 영역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얘는 A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아닌 거죠. 우리는 후보를 어쨌든 A 쪽에다 주게 될 건데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 여백 위아래는 있나요? 없죠. 양옆만 존재하네요. 그러면 상하는 0, 양옆은 뭐 한 15픽셀 여백을 준다. 여기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둥글게 깎여야 되니까 보도 레디우스만 줄게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둥글게 깎인 것 같지만 얘가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면 사실상 10픽셀 정도는 줘야 둥글게 깎일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큰 범위 하나를 해결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배경을 처리한 거니까. 사실은 이 작업을 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건 따로 있긴 해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노멀라이징, 바디의 마진을 끄는 노멀라이징 하나, 그리고 A 태그의 컬러를 이네릿으로 바꾸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바꾸는 이 노멀라이징은 이미 하고 시작했어야 돼요. 사실상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노멀라이즈 이런 거 하나 붙여놓고 여기다가는 커스텀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럼 이제 노멀라이즈 쪽 안 쳐다보고 여기만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가장 바깥에 있는 영역을 완전히 다 해결을 했나요? 완전히 해결을 다 한 걸까요? 크기 아니요. 가장 바깥에 있는 영역만. 크기는 이제 안쪽에서 커질 거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정렬입니다. 얘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얘는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정렬을 하죠. 지금 DIV의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인라인 블럭. 자, 인라인 블럭 요소를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렬하고자 했던 녀석의 부모에게 네가 가진 글자를 가운데 정렬해.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근데 DIV한테는 부모가 있나요? 뭐 물론 바디라고 하는 부모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바디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 웬만하면. 문제를 풀어볼 때야 저번 주에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한번 써본 거지 실제로 바디한테 뭔가 스타일을 부여하는 건 좋지 못해요. 특히나 상속 여부가 예스인 애들은 더더욱. 자, 그럼 이 DIV를 감쌀 수 있는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내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얘를 붙여넣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비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준다. 그러면 정렬을 했죠? 자, 그리고 저는 위에서 조금 떨어지라고 마진 탑도 좀 부여를 해줄게요. 여기도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얘는 이 글자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좀 떨어져 있으면 깔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내비라고 하는 녀석한테 스타일을 부여하는 이 코드를 div보다 위에 썼어요. 왜? 가장 큰 영역이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큰 영역에서 아래쪽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파고 들어갈 때 디테일을 살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선택하는 요소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메뉴 만들어 놓은 거 밑에다가 뭔가를 더 적어도 그냥 div로 만들었을 때 얘의 속성을 뺏어갈 거를, 얘 속성을 같이 적용될 거를 이 관계를 제대로 써준다면 안 그럴 거니까 명확하게 해주자라는 거죠. 왜냐? 이 페이지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A의 크기를 늘릴 거예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죠. 자, 이 녀석한테 크기를 늘릴 겁니다. 우리 뭐 줘야 돼요? 너비 높이 width, height 안 쓰고 크기를 키울 거다. 이미 했죠? 패딩 말고는 없죠? 패딩 부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작업 영역을 좀 눈으로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일단 색깔 입혀놓고 패딩을 부여할게요. 얘는 한 20픽셀 줄게요. 자, 왜 안 되죠? 이건 된 건가요? 이건 안 된 거죠? 자식이 커지면 부모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식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A 태그는 인라인이니까. 인라인 요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안 먹으니까 잘. 그러면 이걸 제대로 먹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A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 아니게 만들어야겠죠. 자, A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 아니게 만들 건데 지금 A의 성질을 유지를 해야 돼요? 글자의 성질을? 아니면 글자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고 블록으로 만들어도 돼요? 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만 해요. 왜냐? 블록으로 바뀌면 출바꿈 할 거니까. 그쵸? 그럼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인라인 블록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빼면 비슷해졌죠? 이제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거 하나 주고요. 글자가 좀 진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다, 이것보다는 글자 크기를 키우는 게 낫겠네요.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웁시다. 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별로 안 이쁘네요. 얼추 비슷하죠? 자, 이제 그럼 뭐 남았어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호버하는 거. 자, 호버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지금 A한테 줘야 돼요? div한테 줘야 돼요? 자, 호버를 div한테 줬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그다음 글자의 색깔을 화이트로. 자, div한테 주면 안 되겠네요? 그쵸? div는 A 태그를 4개를 감싸고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한테 호버를 주면 당연히 얘네 4개가 같이 바뀔 거니까. 왜냐면 마우스가 올라간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한테 못 주니까 A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되죠. 자, 근데 이건 지금 좋지 못한 방식으로 한 거예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왜 아니냐면 이건 힌트에 아마 구조 안에 들어있을 텐데 지금 얘는 A 태그가 독단적으로 쓰여있지 않고요. div에 감싸져 있죠. 하나당 하나씩, 그죠? div 하나가 A 태그 하나씩 다 감싸고 있어요. 이 구조가 훨씬 좋은 구조예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A 태그는 일단 기본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죠. 인라인 요소는 물론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인라인 요소는
이 태그 하나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항상 그 인라인 요소의 태그를, 그 인라인 요소를 다른 태그로 한번 감싸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일단 이유예요. 그거는 약간 관례라고 보셔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태그를 컨트롤하기가 훨씬 용이해져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음,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해왔던 이 방식이랑 좀 다르게 되어 있겠죠? 구조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첫 번째 이유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1차 메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왔네. 얘가 꼈네요. 다른 페이지로 갑시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래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의 1차 목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이 1차 메뉴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또 다른 메뉴가 나와? 이게 2차 메뉴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또 다른 메뉴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걸 3차 메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세총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1차 메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2차 메뉴 나왔죠. 여기에 마우스 올려서 누르면 또 나오죠. 3차 메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메뉴는 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을 했을 때 나오게끔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한 번에 보여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제작을 한 걸까요? 편의성? 편의성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는 이 구조를 띄지 않으면요. 이 페이지는 이만큼으로 못 끝나요. 보여줘야 될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보여준다라 그러면 애초에 화면에 이만큼은 얘를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편의성보단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눈으로 보고 큰 주제를 보고 마우스를 올려서 작은 주제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또 고르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게끔 구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메뉴 구성을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놓습니다. 이 2차 메뉴, 3차 메뉴가 나타나는 디자인적인 요소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구성은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1차 메뉴도 결국에는 메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메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양식을 우리도 따라갈 거예요. 왜 따라가냐? 그게 가장 효율이 좋으니까. 그 구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메뉴 박스, 그리고 메뉴,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메뉴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해는 아니지만 이 구조가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이 좋다. 관리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메뉴들은 이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게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각각 하나의 태그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필요한 태그가 총 몇 개예요? 각자 다 다른 태그를 쓴다라고 하면 일단 4개 이상의 태그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A 4개 이런 얘기가 아니라 4개 이상의 태그 종류를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레이아웃을 이렇게 4가지를 잡을 거니까. 자, 첫 번째 메뉴 박스는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내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라 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div 이 녀석을 메뉴라고 볼 수 있어요. A는 얘는 글자죠 애초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게 이거 하나네요? 이거는 이 안에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div로 하고 싶으니까 여기를 섹션으로 바꿀게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div 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를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섹션이니까, 그리고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는 없죠? 하나씩 좀 손을 봐볼까요? 일단 배경 만드는 거 했고요. 자, 지금 얘네가 줄바꿈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div는 지금 플럭 요소니까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섹션은 자식으로 div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플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 줄을 혼자 써야죠. 얘한테도 영역을 좀 씌워서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쓰게 하려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다. 자, 올라왔죠? 이 공백 왜 있다고요? div들이 줄바꿈 했으니까. 이거 실제로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당연히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린 코드를 이렇게 구성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비슷하게 왔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노란색 골드의 영역도 골드의 영역이 div이고 A의 영역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이 레드를 켜보면 얘도 저만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건데 바꾸지 않고 볼게요. 자, 레드를 뺐다가 그럼 div가 지금 골드인데 A한테 레드 주니까 A도 똑같죠? 왜? 지금 뭐 패딩이나 이런 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색깔만 줬어요 A한테. 근데 왜 지금 div랑 A가 영역이 똑같아요? 그쵸? div가 인라인 블럭이라 너비가 최소화됐을 거니까 높이도 마찬가지고 그럼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이 글자들을 최소한으로 감쌀 만큼만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지금 둘이 똑같죠? 자, 그럼 지금 사이즈를 div를 늘리는 게 맞을까요? A를 늘리는 게 맞을까요? 이 패딩을 A한테 주는 게 맞을지 div한테 주는 게 맞을지 이 얘긴데 누가 맞을까요? 자, 얘를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패딩을 줘요. 사이즈가 커진 건 맞아요. 근데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노란색이 골드가 div이고요. 빨간색이 A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마우스가 여기에 올라갔을 땐 포인터로 안 바뀔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여기만 올라가도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못 바뀌죠. 왜? A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최소화되고 있을 거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A한테도 준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다? 제대로 적용되게?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왜 노란색은 같이 커졌죠? 분명히 저희는 패딩을 20픽셀로 동일하게 줬는데 원리는 간단하죠. A 태그가 패딩 20픽셀을 상호작용에 다 가졌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커진 애를 갖고 있는 div도 안쪽에 여백 20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중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20픽셀 주면 안 되겠네. A한테 패딩을 주면 안 되겠네. 그리고 나서 얘를 저 div랑 사이즈를 똑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비 높이를 주지 않고 방법이 없어요. 자, 얘를 블록으로 가볼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에요. 근데 얘는 왜 이래요? 얘는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패딩은 여백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패딩을 준 게 아니라 여기다 너비를 줬다면 옆으로 따라 늘어났겠죠. 근데 패딩은 사이즈가 넓어진 거 커진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의 크기,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크기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백이 생겨서 컨텐츠 자체가 커 보이는 거지 실제 컨텐츠의 너비나 높이가 커지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A 태그는 꽉 차고 있던 거예요. 블록이니까 최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위아래로 상하 좌우로 여백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럼 블록만으로는 해결이 일단 안 됐네요. 그럼 여기다가 저걸 똑같이 주려면 우리 지금 A 태그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의 크기를 키웠을 때 A가 커지겠죠. 근데 결국 div 같이 커지죠. 너비 높이 안 주면 A가 div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너비 높이를 줘야만 여기다가 뭐 한 120픽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만 조금 그러면 아니, 근데 해도 우리가 div한테 패딩을 준 순간 이미 똑같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백을 계속 가지게 될 거니까 자식이 커지면 커진 대로 여백은 계속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패딩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냥 A의 크기가 커져서 div가 A를 감쌀 만큼 커지는 게 맞는 일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너비는 뺄게요. 지금 이 상태라고 했을 때 다시 아까처럼 인라인 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걸 잠깐 주석을 걸자. 자, 지금 A가 인라인이라서 그냥은 못 써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얘를 이제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으로 또 변경을 해야 돼요. 지금은 A 태그의 그 글자 성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왜냐? A의 부모 누구? div. div는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지 않죠? 인라인 블록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바꿨으니까 그럼 A는 여기서 만약에 A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줬다고 했을 때 이걸 주석을 풀었다고 했을 때 A가 한 줄을 혼자 쓸 거야 라고 하면서 div를 뛰쳐나가가지고 얘네들이 줄바꿈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부모한테 갇혀 있으니까. 그죠? 못 나가요? div가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div 안에 있는 A가 디스플레이가 어떻든지 간에 갑자기 줄을 바꿔버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하나의 div 안에 A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얘네들끼리는 줄을 바꾸겠죠. 이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아니니까 지금. 그죠? 다음 여기서 블록도 가능해. 인라인 블록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A 자체가 커진 거예요. 얘가 글자가 됐다고 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블록이랑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인라인 블록과 블록 둘 다 가능한데 제가 글자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글자의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누가 더 좋다? 블록이 더 좋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블록이 더 좋냐? 인라인 블록으로 해놨다고 가정을 하고 얘한테 너비를 늘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여백만큼 이만큼의 크기만큼 포인터로 못 바뀌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가 인라인 블록이 아니라 블록이었다면 얘가 사이즈가 생기든 말든 너비 최대화를 할 거니까 늘어난 만큼 따라갈 거니까 이래서 인라인 요소를 이제 뭐 패딩이나 마진 같은 걸 적용하기 위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 뭐 100% 항상 다 블록이 유리해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글자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유지했을 때 안 했을 때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을 때 그냥 블록으로 바꿨을 때 둘 다 차이가 없다면 그때는 블록이 유리하다. 글자 성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블록은 안 돼요. 바꿔버리는 순간 글자가 아니게 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블록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레드를 좀 빼보겠습니다. 골드랑 레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 줬어요. 잘 되죠?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냥 구조 하나 추가된 거 당연히 넣었으니까 자식관계. 자, 이 호버를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이 div 구조가 이렇게 하나씩 감싸고 있던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이상하게 돼서 우리가 이건 안 돼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호버가 한 칸 앞으로 가면 얘는 되겠죠. 왜 돼요? 그리고 div랑 a가 영역이 똑같으니까. div가 가지고 있는 크기는 a가 커져서 생겨난 크기니까. 둘이 완벽하게 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a의 마우스를 올리나 div의 마우스를 올리나 결국 우리가 올린 마우스는 위치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자리로 인식을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호버를 가르쳐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이 호버를 사용하는데 이 호버의 위치가 앞으로 옮겨졌을 때 결과의 차이가 없다면 앞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네. 이유가 제가 뭐 이유를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는 상황 속에서 이 태그들이 겹겹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구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뭐 굳이 이해할 필요가 딱히 없긴 해요. 그래서 그냥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결과가 똑같다면 표보를 앞쪽으로 당기는 게 좋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그리고 사실 안 당겨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결국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A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나 A에 도착만 하면 되거든요. 다만 어디가 지름길인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괜찮습니다. 크게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그게 더 좋대 라고 하고 써도 돼요. 그래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의 구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짜봤고 이 구조대로 스타일 속성을 부여를 했을 때 완성을 시켜봤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커스텀 부분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가 큰 거부터 작은 범위로 파고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뭐가 좋냐? 우리가 사용한 이 선택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렬이 돼요. 100%다 이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지켜가며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100%다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 이 스타일 코드도 스타일 속성도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가 정렬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뭐 물론 상황 따라 이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스타일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요. 사람은 위에서부터 보통 글을 읽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렬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왜? 얘도 결국엔 코드니까. 코드는 항상 가독성이 너무 중요한 요소니까.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당연한 얘기죠. 관계를 가장 바깥에 있는 부모부터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으니까 서서히 길어질 거잖아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가장 눈에 띄는 것부터 해서 이거 글자 4개 넣어놓고 호버부터 작업을 했다. 이거 호버 눈 많이 띄니까 이거 했다. 그 다음에 뭐 배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배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니에요. 안 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제 부하가 올 겁니다. 하다가 막힐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 간단한 거랑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눈에 띄는 것부터 처리를 하다 보면 얘는 안 돼요. 우리가 뭐 기초 언어나 자바 같은 거에서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방향대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얘는 구조를 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 시점에 구조를 완벽하게 생각해내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한 번에는 못 가니까 이런 네 가지의 구조를 한 번에 못 만들기 때문에 적어도 방금 처음에 제가 했던 그 모습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길러야 된다. 그래야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다? 프로젝트 해야 되니까. 실무 가면 거의 안 해요. 웹 개발자들이 CSS나 HTML을 아예 안 건드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막 이걸 붙잡고 엄청 일을 하진 않습니다, 잘. 이건 이제 이 업무는 이 태그를 구성하고 이 태그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이 업무는 웹 퍼블리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얘를 모르면 내가 퍼블리셔 분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잠깐만 녹화를 멈추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과정이 나 백엔드 개발자 하는데 지금 이걸 내가 왜 해? 라고 느껴지실지라도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필요한 공부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고 이런 디자인이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다 내가 쓰지 못하더라도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국 개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할 줄도 알아야죠.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즘에 AI들이 잘 나와서 프롬프트를 적으면 그 프롬프트대로 화면 디자인을 뽑아주는 AI들도 있어요. 유료예요. 음, 상당히 잘 뽑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퍼블리싱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좀 예, 불안하다, 힘들다, 미래가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정도로 애들이 워낙 잘 뽑아주는데 유료니까 공짜는 아니니까 우리가 직접 해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 메뉴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이 레이아웃은 그냥 고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게 1차 메뉴죠. 2차 메뉴를 만든다라고 하면 1차 메뉴 아이템 밑에다가 왜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올린 거 지금 1차 메뉴 아이템이랑 아이템 텍스트 둘 중에 하나겠죠. 얘를 올렸을 때 이 밑에 뭐가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2차 메뉴는 이 메뉴 아이템 혹은 메뉴 아이템 텍스트의 밑에 어떠한 구조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 구조도 똑같습니다. 1차 메뉴를 만들 때 네 가지가 필요했죠? 2차 메뉴를 만든다. 그러면 이만큼이 반복돼요. 메뉴 박스는 하나만 있어도 되죠. 얘는 전체 메뉴를 총으로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에 레이아웃이니까 얘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이 안쪽에 메뉴부터 아이템 텍스트 얘네들은 각각 차수별로 다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럼 3차 메뉴를 만든다. 이것도 반복해요. 구조가 이렇게 쌓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나 먼저 보여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만들 겁니다. 우리 1차 목표는 이거예요. 마우스 올리면 나오고요. 마우스 올리면 나와요. 이걸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중에 첫 번째 1차 메뉴를 처리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한 거 정답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 다른 문제를 하나 열 건데 이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하죠.